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10번째 방송,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 10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박수? 박수는 효과음으로 효과음. 나가니까 이제 안 치셔도 됩니다. 이 기자가 자꾸 이거 먼저 하니까. 그래도 저희가 쳐야죠. 예. 근데 자, 저희가 이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무슨 광고요? 뭐 본인 얘기입니다.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아니 진짜 유튜브계로 진출을 또 선언하고. 예, 진출했죠. 야. 진출했고, 예. 제가 누구와 같이 방송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아직은 어려운데, 일단 1회 촬영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 채널에 티저 영상만, 티저 같은 것도 있어. 티저. 예고편이. 예, 예고는 없어요. 없어요? 예고는 없어. 그냥 티저 영상만 있는데, 지금 우리 사방가족회의를 보시는 분들, 지금은 이거 보시고, 이거 다 보시고, 그냥 제 이름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정치와 수다로 한번 들어와 주시면. 네, 자 여기서 잠깐만, 지금 정치와 수다로 들어와 주시면. 오든지 말든지. 네. 알겠습니다. 나 안 해. 아이고. 입금 됐잖아요. 알았어. 자, 아무튼 제가 본방에서 다시 한번 판을 깔아드릴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괜찮네. 자, 이렇게. 내 사반을 이래서 좋아해. 알겠습니다. 자, 스팀님이 앵커 아저씨 패널들 말할 때 말을 끊지 말라고 짜증난다고 쓰네요. 비슷한 댓글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난 그래도 할 거야. 아이고. 진행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요. 길어지면 하루 종일 하거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끝까지 듣고 있습니까? 나도 봐줄게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순서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왜? 아니, 됐습니다. 효과음이 나갈 때 네. 손동작으로. 자, 이도선 기자 아직 어색해.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 저희 사건 반장에 제보가 들어왔던 그 사건 있잖아요. 후면구역 단속. 영상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충격이어서 이게 뭐 아직 수사를 진행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뭐 공공장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일단 하늘바람님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제보를 처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셨대요. 택배기사분의 욕설이 담긴 내용을 메일로 보냈는데 사반에서 소개가 안 된다. 진짜요?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또 추가로 해드릴 텐데 일단 경제력 자유를 님께서 길거리에서 흡연 자체가 민폐다. 그럼 어떡하냐라고 민폐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근데 요 코너 있죠. 요 제보로 하는 거. 요거 예.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앞으로 계속 하려고.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최근에 이 흡연 가지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배 그 진짜 속칭 길빵이라고 하잖아요. 길빵. 전문 용어 나오네. 너무 네. 전문 용어가 많이 좀 했나 봐. 그러니까 저는 당한 입장이죠. 그렇죠. 기분 기분 나쁘죠. 너무 싫어 진짜. 저도 비흡연자라서 사실 가끔 가다 보면 길에서 물론 보통 길을 옆에서 피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냄새가 좀 많이 퍼지잖아요. 숨기잖아요, 근데 숨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 냄새를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친구들도 되게 저희 만날 때 좀 흡연을 안 하고 하는데 이도성 기자는 워낙 키가 커서 이 공기층이 다르지 않아요? 이게 위로 가잖아요, 연기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위로 가기 때문에. 위로 가지. 아니, 직방이네, 직방이야. 자기가 밑에 있으면 어쩐지 나는 상대적으로 별로 안 여기는 나오더라고요. 냄새가 안 되면 못 받는 거 위로 같아. 오기 때문에 그래서 흡연해서 내가 별로- 내뱉으시면 바로 제 코로 오기 사실 때문에 저는 이제 흡연자니까. 알겠어요. 흡연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담배 사실- 피우세요? 네, 그러시구나. 피는데 연초로? 연초도 폈다가 잠깐만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이런 비밀을 형수님. 네. 아이고. 아직 하셨네요. 이제 방송 중에 못 볼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진짜 그냥 흡연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었던 그 시절 불과 뭐 한 10년 정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저도 담배를 어디서 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도 소위 길빵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해진 길빵을 안 하면 담배를 필 데가 없어. 길에서 피지 뭐 어디 그렇죠. 차도 들어가서 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담배값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담배를 이제 저는 점점 끊어가고 있는데 흡연자도 담배를 과연 필 공간을- 그럴까요? 그럼 왜 그래요 지금? 이미 형수님 보신다고 지금 지금 잠깐 이거 좀 수위 조절해야 돼. 다시 보기도 돼요. 근데 그거 안 알려줬어요. 이거 생방만 한다 그랬어. 진짜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아주. 세금을 많이 거두면 흡연자도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담배를 안 피는 분들에게 해가 안 가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해주니까 자꾸 길빵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길빵이 아니면 담배 필 곳이 없다. 그것도 문제라는 거. 비흡연자라 공감이 별로 안 가. 아무튼 표정이 뭐- 안 좋네. 네. 다른 또 댓글도 좀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 다음 사건 이제 동생 살해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는데 이 알로에님께서 일단 첫 번째 어머니를 숨기게 한 상해치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형량이 적으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그냥 무기징역을 확 때려버리지. 자, 7년입니다. 7년. 네. 엄마를 뭐 상해치사라고는 하지만 엄마를 죽이는 7년 너무 그러니까 사실 그 어마어마한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모친이 사망할 정도 충분히 예상을 이 정도 내가 엄마를 때리면 엄마가 죽을 거야 이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사망까지 최초 폭행할 때 예상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징역 7년이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게 판결이 말이 되냐? 부모를 다 그러세요. 아니 부모가 사망한 걸 갖다 부모를 때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부모님이나 조부를 때리면 가중에서 처벌하거든요. 예, 존속상해나 존속살해 이렇게 가중에 처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짜 이런 류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형량 같은 것들을 양형 기준 같은 거를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런 패륜적인 범죄들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참 저는 그 이후에 일찍 출소해서 저렇게 자기를 돌봐준 동생까지 살해한 저 사람은 정말 뭐 온 가족이 그냥 이게 법적으로 23년도 사실 말이 됩니까 그게? 풍지박산이 됐지 안 그래도 이제 저스티스님께서 23년이요? 아이디도 저스티스님이시네요. 23년 끝나고도 사람 또 죽일 거 아니냐. 사회적으로 그때 되면 힘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가석방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그죠? 그런 게 걱정이 되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해줄게요. 이어서 그 다음 사건으로 아까 그 부킹 뜻 몰랐던 아니 제가 부킹 네. 본방에서 부킹 얘기하다가 좀 재밌게 하려고 했더니 막 저 진행자 저 자식 좀 바꿔라 재미없다 좀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제가 그때 다 봤어 내가 진짜. 그래갖고 리 아이, 지연님께서 부킹할 정도면 사실 못 붙는다.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진행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 내가. 너무 나 뭐라고 하세요? 소심한 사람입니다. 예? 악플 욕하지 마세요 진짜. 네, 뭐 이렇게 공공연한 악플 같은 거는 또 아니, 변호사님이 계시기 아니 때문에 거의 그뭐 악플 저희가 뭐,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저도 악플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악플. 근데 저도 아, 안 해요. 변호사님 그러려니 해요. 아 진짜. 아무튼 뭐, 부킹으로 뭐라 돌아가서 부킹으로 돌아와서. 아 부킹. 그러니까 이게 그 댓글. 리 지연님께서 부킹할 정도면 사실 못 붙는다고 하는데 아. 실제로 사실을 붙으려면은 아 진짜. 부킹을 몰라야 근데 됩니까? 나도 붙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제가 좀 본방에서는 이 표현을 못 썼는데 제가 얼핏 죽돌이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잠깐만. 가정이 있으신 아니 분한테 지금 봐봐. 야, 아무리 잠깐만. 그래도 잠깐만. 그런 얘기를 아니, 지금 하시면 안 아까 지금 되죠. 연초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연초 때. 봐. 아니 아, 가정이 있으신데요. 아니 형수님 사이렌 안 돌아가요 사이렌? 지금 나 나갔는데 죽겠네 진짜. 아니 근데 그 부킹을 하면 사실 못 본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또 놀기도 해야지. 근데 지금까지도 막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좀 문제인데 20대 아니, 때야 당연히 뭐. 지금 정신 차리셔야죠. 지금 차렸죠. 예. 20대 때는 많이 갔어요. 아니 인정. 아니 딱 소콜. 보면은 예. 우리 백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같은 거 예, 보면 예, 예. 진짜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아니. 아는 게 많으시니까. 아니, 다양한 사회 경험을 경험. 또 아는 아니, 분이 저는 많으시니까. 다양한 사회 사실 경험이라고 하죠. 그렇죠. 내가 좀 어렸을 때 제가 좀 약간 막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유, 진짜요? 또 그렇게 진짜로, 본인 입으로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진짜로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변호사 돼서 보니까 그렇게 막 살았던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이 다양한 그렇다니까요. 이해가 돼. 아니 맞아요. 쪽에서 상담을 하는데 전문 용어를 다 아니까. 어? 아니,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요? 예를 들어 부킹 이런 것들 뭐 다 아니까. 아니 뭐 부킹 그러니까 전문용어예요 그게. 더 있는데 그건 다 얘기 아는 못 하겠고 거지. 하여튼 그런 거 다 알고 이해가 되니까 사건 해결이 쉬워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증인 신문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딱 부킹이라는 의미 때문에 진짜 이게 판결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가 이 사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엔 뭐 다른 증거들이 많이 없고 결국은 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 곰탕집 그 성추행 사건 네, 유죄 나왔잖아요. 예, 예. 왜 유죄 나왔는지 아세요? 영상 있어가지고 영상에 안 나와요. 영상에 진짜 성추행했는지 아닌지 안 나와. 근데 유죄를 인정한 게 이제 우리가 맨날 좀 고상하게 쓰는 말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여자가 무슨 억함신정이 있어서 당신을 지금 그 성추행으로 고소했겠어. 이게 판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누구한테 억함신정에서 갑자기 양원부 기자 보자마자 얘는 딱 생긴 게 기분이 나쁘네. 얘 성추행으로 고소해야지. 이런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 상황이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 본 여성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진실로 믿어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 변호사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김정혜님이 네.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백 변호사님
업소에서 봤다고. 업소라는 표현보다 아니 뭘 음악 무도회- 나오는 무도회장. 무도회장은 갔다니까 많이 어. 갔어요 많이 갔으니까 연배가 어떻게 되시나? 야, 야 이게 이거, 잘 안 그 보이는데 이제 캐릭터가 야, 있으니까. 이거 형수님한테 연락해야 되겠다. 아니, 이거. 옛날 아니 아까 지금 연출 나 지금 다시 보기 안 된다 그랬다니까. 이 다시 보기 안 되는 그러니까 프로다. 진실을 알려드려야 되겠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보기가 안 되는 프로라고 제가 몇 번 알려줬어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되는 방송이 아니더라고 내가.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다 까줘 저번에 잘못하다가. 예. 그 선배 나오셨던 첫 방송 15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저도 15만. 아까 확인해봤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때 그래서 변호사 배지 뗀다고 하셨던 그렇지 그런 그게 거. 기사가 났다니까. 이게 나는 사건 반장에서 한 얘기 인터넷 용어로 얘기한 건데. 인터넷 용어로 했는데 큰일 났어. 내가 변호사 배지 떼고 뭐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변호사도 분노한 그래서 여기서 말 조심해야겠구나 하는데 오늘도 못하네 조심을. 아이, 아니 근데 네. 제가 이 얘기만 좀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하는 놈이 있었는데 반에 네. 걔는 진짜 서울대 법대 갔어요. 네. 근데 진짜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해. 네. 그리고 뭐 이런 야 어제 뭐 유머 1번지 봤냐 이러면은 그게 뭔데 나이 딱 막 나오네 유머 1번지.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뭔데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진짜 이런 녀석이 나중에 판검사 돼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뭘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이런 거 사회생활 보니까 경험이 뭐 없으니까. 전 그래서 제가 연수원 다닐 때 네.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저희 반 애들이라고 하네. 나이가 좀 이게 붙어가지고 저희 반을 맨날 데리고 이렇게 저기 나이트클럽도 데려가 보고 너 이런 데도 알아야 돼. 사회생활을 해봐야. 그래서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많이 혼났지. 글쎄. 아 결론이 그러니까 결론이 면허 그렇긴 분위기를 하네요. 흐리는 사람이었구나. 일단 가자 술 먹으러. 그래서 이제 여러 이런 세상이 있었냐. 아이고. 그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변호사님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거 다시 보기 안 된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래서 연수원 교수님들하고 통화해요. 지금은 이제 알겠습니다. 대법관이 되신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알겠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손정민 씨 사건으로 넘어가서 아까 실시간 댓글도 보니까 이게 부검으로 사망 추정 시간은 왜 안 나오냐라고 얘기하던데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기 힘들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망 추정 시간이 뭐 이런 거예요. 뭐 3시 17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뭐 한두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손정민 씨와 관련된 거는 딱 정확한 시간 한 30분, 40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익사로 나왔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이게 범죄보다는 사고 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취지로 볼 수는 있어요. 경찰의 그런 발표. 네, 만약에 익사가 아니라 저 시민공원에 있을 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익사가 아니라면 사망한 이후에 물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다면 그럼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사실 이 부검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정밀 부검. 정밀 부검 결과가 일단은 익사로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범죄와는 조금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가족 여러분 반응도 이제 엇갈리더라고요. 명백하게 맞아요. 딱 엇갈리는데 이 아일랜드 피버님께서는 수상하다고 그 의심스럽다고 양반이 다 나 욕한 사람이. 어쨌든 의견을 다 기억해 내가. 아주 소심해. 이분 그러니까. 아일랜드 피버님께서 양해를 욕을 하셨다고 하지만 일단 뭐 나 수상하다고 그래도 의심 계속 할 거야 나는. 어쨌든 죄송합니다. 의심스럽다고 네네. 다 범인은 아니니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라. 생사람 잡을 가능성도 있으니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럴 땐 되게 신중한 말씀하시네요. 호랑나비님께서는 일단 마녀 사냥 될까봐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문점이 너무 많다라고 또 맞아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의문점이 들었던 건 이거였거든요. 이거 저도 이걸 의심한다는 뜻은 아니고 보통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양원보 기자랑 저랑 진짜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죠. 둘이 그냥 한강 시민으로 술을 마셨어요. 근데 자다 깼더니 이제 없어요 친구가. 그럼 보통 어떻게 하나요? 얘가 날 버리고 갔네로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뭐 이 같이 찾으려고 그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부터 사실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휴대폰이 바뀌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통상적인 그냥 남성들이 젊은 20대 남성들이 술을 같이 마시면 뭐 잠깐 잠들었다 깼는데 친구 없어요. 그러면은 알아서 갔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많은 아마 대중들도 똑같이 의심이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변호사 대동하고 조사받은 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최근에 한 법조인 분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두고 하다가 그분은 되게 당연한 거다. 변호인은 당연히 데려가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사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진술 과정에서 이게 아는 사람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말을 진술 과정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유죄 근거가 돼서 뭐 상해치사나 유기치사 혐의로도 이제 입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사를 받더라도 좀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친구는 저 정민군이 사라진 걸 전혀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변호사가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워낙 또 저 말이 많아서. 아닙니다. 아이 또 뭘 또 그렇게 알았어, 또 알았어.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자, 다음은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 여중생 성관계 후 살해해 24년째 복역 무기수의 전자발찌. 이게 가석방입니다. 이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무기징역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무기징역하면 떠오르는 게 종신형이죠.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 근데 무기징역의 원뜻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수면 어차피 못 나오는데 걔한테 전자발찌를 왜 치워? 그러니까요. 그냥 감옥에서 차고 있나 무슨 이게 패션 아이템도 아니고. 저도 딱 저 처음에는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무기수도 가석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에 대해서 그냥 돌아다니면 어떡해. 그럼 혹시 또 조두수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그러니까 전자발찌 채우는데 여기서 의문. 24년째 복역이면 아주 옛날에 전자발찌가 없었어.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 자기 재판 받을 때 전자발찌가 없었으니까 전자발찌 부착명령 같은 건 없었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약간 소급해서 막 처벌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어요. 전자발찌를 채우는 게 처벌이냐, 추가 처벌. 추가 처벌이라면 이건 위헌이에요. 그렇죠. 위헌이죠. 그런데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도 나중에 추후에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고 법이 바뀌어서 지금 무기수인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족 여러분들이 아니 어차피 감옥에 있는 사람 왜 전자발찌야? 그러니까요. 나중에 감옥에서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전자발찌 근데 관련된 지금 말씀하셨지만 조사를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그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는 특히 저렇게 여중생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람은 그냥 아예 가석방을 뭐 가능성을 빵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요.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저 전자발찌를 지금 저거 다 지금 인력 낭비예요. 일단 뭐 저는 현 그런 법제계상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서예지 백상예술대상 불참 인기상에도 개인 사정 때문. 야, 이거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던 맞습니다. 내용이죠. 이게 또 이 백상예술대상이 또 이제 뭐 여기 거잖아요. 여기. 네. JTBC. JTBC 여기 건데 거, 여기 거. 이게 되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독보적으로 여자분은 그러니까. 상을 받았어요. 여기 무려 78만 표를 받아서 오. 압도적으로 1위를 해가지고 이게 2위하고 한참 차이 나. 엄청 차이 나가지고 이게 나오냐 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소속사를 통해서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낸 거거든요. 사실 이제 혜희 씨가 너무 지금까지 논란이 너무 많았잖아요. 다양한 논란이 있어서 이거를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기상 저렇게 몰표를 받은 이유가 네. 이 대중들이 나오라고. 나오라고 좀 나와서 얼굴 못 좀 보니까 보자. 이제 일단 나와라. 강제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았냐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사실 또. 이런 논란이 터져서 몰랐던 분들도 다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알게 되고 저 배우가 서희주구나라고 알게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상을 가장 많은 표를 받을 수는 있는데 나오기 부담스럽죠. 알죠?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논란이. 그렇죠. 뭐 학폭 문제도 있었고 가스라이팅 문제도 있고 전 연인 조종한다는 거기 뭐 윤호 씨도 그렇죠. 전 연인 얘기로 나오고 김정은 씨도 나오고 김정현 씨가 어제 네. 그 드라마 시간에서 하차했던 거는 서예지와 무관하다. 네. 내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배우 활동 계속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또 근데 마침 그런 게 냈더라고요. 나와도 대중들한테 한번 그게 각인되면요. 인식이 돼버린 그러면 그게 이제 씻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거기서 가장 예민한 데가 어디겠어요? 광고지. 근데 광고도 좀 잘못하면 이제 위약금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계약서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 광고 계약한 그 기간 안에 무언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광고 계약만 끝내는 게 아니고 위약금을. 아니 회사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광고 효과가 줄어들어 버리면 회사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이 보통 있거든요. 이거 근데 잘못하면 보통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손해성도 많이 과거에 있어요. 일어났던 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그게 물어야 돼요. 애매해요. 그게 굉장히 애매한데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류 관련된 거 법률 자문해 줄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 그러니까 광고 계약을 해서 광고 계약 끝날 때 요 사이에 누굴 때렸거나 뭐 아니 음주를 했거나 뭐 아니 이런 문제가 생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당연히 위약금 물어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 뭐 학폭, 아하. 지금 옛날 일을 지금 소환해서 하는 건
이거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빼는 걸로 계약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그래서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이제 그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거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박신영 아나운서 오토바이 사망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이거 공개가 됐잖아요. 예, 이게 인터넷에 이제 영상이 골랐는데 사실 이 사고 이후에 저랑 홍 기자랑 이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이렇게 현장을 봤어요. 그러셨죠? 그래갖고 이제 바로 옆이잖아요. 네, 여기. 바로 앞에 상암고등학교 회사 바로 옆에. 앞에 있는 사거리라서 점심 먹으러 가는 게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뭐 경찰도 좀 있고 그제서 이제 이 구급차가 오는 상황이고 이래서 그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이제 이 사건이 났었는데 그 당시 형상 상황이 저거는 이제 홍 기자가 직접 촬영한 저랑 같이 가다가 상황이 벌어진 네, 직후에 다음에 제가 이제 모습이고. 홍 기자한테 이 취재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 일단 뭐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이 저 장면 말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고 당시 저게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건데 보시면 저렇게 오토바이가 천천히 사거리를 들어오고 있고 왼쪽에서 이제 저 차량이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들어와서 충돌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게 이후의 상황도 있는데 저희가 편집을 한 그럼요. 겁니다. 네, 일단 그 뒤에 상황은 보여드리지 않는데 일단 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빨간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란 황색 불인데 이게 황색 불 안에 건너가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낸 상황에서 한것 저렇게 같네요.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신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소속사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냈는데 자필 사과문을 냈습니다. 피해자 좀 안타깝게 사망을 해서 애도를 하고 있고 자신이 이제 계속 평생 이제 속죄하면서 살겠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변호사님 이게 참 일단 우리 누리꾼들 반응도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가 됐든 빨간불에서 간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문제다. 아니면 또 박신영 아나운서도 너무 이렇게 과속을 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무슨 시시비비를 가려드리면 그렇죠.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최근에 우리 이제 배달 어플 많이 예. 활용하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인터넷에서 주문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오토바이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정말 이 시간이 돈이니까. 신호 잘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하나라도 더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가끔 신호 위반이나 이제 아니면 뭐 조금 전에도 사실 빨간불에 예측 출발하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는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오토바이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본인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사건은 일단은 지금 박신영 아나운서가 입건은 됐습니다. 예. 일단은 근데 지금 입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도 역시 신호 위반으로 보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나 이런 이제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물론 사망했기 때문에 입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박신영 아나운서의 그 차량 운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너무 빠른 속도로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박신영 아나운서도 아예 이 사건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사반 미리 보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순서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자, 이번 주제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장모가 결혼 축의금을 다 가져갔다. 어. 뿔난 개그맨. 이건 뭐 남의 방송 얘기라 좀 이게 설명 뭐 좀 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개그맨 김진 씨가 결혼식이 끝난 뒤에 장모님이 신부의 축의금을 다 가져가서 이것 때문에 이제 관계가 틀어졌다. 이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안 준지 모르겠다. 이 축의금은 내 목도 있는 거 아니냐? 결혼자의 목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요게 좀 예민한 거네. 결혼하면은 이제 축의금이 이제 많이 들어오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을 누가 내나요? 아직 안 해서 모르지. 전 모릅니다. 혼주가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되죠. 보통 이제 젊을 때 결혼하면 그렇죠. 사회생활 안 하고. 예. 그럼 보통 누가 오나요? 부모님 친구분들이 되게 좀 많이 오지. 예.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돈 낸 사람의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십시일반 이거 모아가지고 결혼시켜 라는 의미가 이제 결혼 축의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모님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축의금이. 근데 뭐 어때님도 원래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가져갔대잖아요, 장모님이. 어. 아니 내 친구가 와서 막 내 동료가 와서 냈는데 그것도 다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어렵죠. 근데 거기에 접수를 하면 혼주 거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여기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그냥 혼주 거로 봐주는데
요즘에는 조금 결혼들 늦게 하잖아요. 저도 늦게 그렇죠, 했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늦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결혼하는 이 2명 손이 훨씬 자, 많은 그러면은- 아니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 선배 어떻게 하셨어요? 저요? 어. 저희 손님이 워낙 많았어요. 저희 아. 부모님들 거의 사반 뭐 가족 사반 제작진 다 갔었잖아요. 출동했죠.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사반에서 이게 축하 영상까지도 그러니까요. 만들어줬는데 그건 제가 가져갔죠. 아니, 다들 손님인데 뭐. 자 그러면 이도성 기자는 아 저도 사실 네. 이제 좀 부끄러운데 네. 제 결혼식에 뭐가 상당히 부끄러워? 많이 왔어요. 네. 진짜 그게 부끄러워? 정말 많이 와가지고 이도성 기자 제 손님들이 어. 저도 그렇고 이제 저 와이프도 기자다 보니까 둘 다 아는 사람이 많아갖고 사실 아하. 부모님 손님보다는 저희 손님이 상당히 더 많이 아. 와가지고 네. 사실 비용도 사실 제가 대부분 이 지불하고 해가지고 능력 있네. 아니 뭐 제 손님이 왔으니까 제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은 뭐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좀 비판적이라기보다 어. 지금 우리 개그맨 그러니까 성함이 뭐죠? 김진. 네, 김진 개그맨. 여기가 이제 축의금 그 받은 구조가 어땠는지, 자기 손님 많았는지, 장모님 손님 많았는지. 그러니까 비용을 최근에- 누가 냈는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주 걸로 보고 결혼 축의금을 혼주 건데 자녀가 주면 증여라고 해서 증여세를 물린 경우가 따로 있어요. 내야죠. 실제로. 음.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요즘은 결혼들 좀 늦게 하고 그렇죠. 네, 네. 사회생활 많이 하면 우리 손님 더 많은데 아. 결혼식 비용도 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까지 혼주 가져가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조금 변할 것 같아요. 이거 옛날 판례. 친구들이 따로 이렇게 쥐어주는 거는 그게 짭짤한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죠. 요즘 그렇게 줘요? 요즘에 온라인 페이가 많이 잘 돼 있잖아요.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축의금을 낼 때 결혼식을 가서 사진 촬영을 다 하고선 따로 보내요. 그게 그러면은 이 카카오톡으로 쓸 수 있는 그 부모님이 페이로. 다 쓸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저도 이제 해본 용돈벌이라도, 입장에서 이게 가끔 이제 배달 사고가 날 수 아니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봉투 같은 하면 거. 너무 성의 없어 보여서 막 저는 그래서 그 한마디씩 하죠. 이게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선수네. 선수야, 선수. 진짜.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날 그 결혼식 해본 입장에서 축의금이 상당히 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또 부모님하고 괜한 또 좀 안 보이는 묘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저는 아버지가 이거를 현금을 들고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좀 그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다 가져갈까봐, 동그란 가방에 진짜 축의금이 떨렸네.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지금 지금 잃어버릴 게 아니라 다 가져갈까 봐 그렇지, 걱정한 거야. 뭐 아니, 잃어버릴 아니, 건데. 아버지 그거 내 건데 아버지가 가져가셨는데 나쁜 놈이네. 혹시 이거 들고 다니다가 왜 자식이네 이거. 지금 아니, 내가 다 드렸어요. 잃어버릴 걱정은 안 했어. 아버지가 다 당연하죠. 가져갈 걱정한 거지. 저는 따로 준 친구들이 네. 많아갖고 이제 네. 접수된 거 가져가셨는데 네. 그게 위험하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아니, 오히려 안 위험해 그건 아닌데? 별로. 그 뭐가 위험해? 아니 뭐 예전에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저도 사회부 생활하면서 말을 떨리 이게 약간 이제 아니, 말을 그 내고 더 늦기 시작하네. 강남에서 특히 그런 절도 사건이 많았거든요. 축의금 설득력 절도 없어. 사건. 설득력 아니, 아니 뭐 가방 이렇게 챙겨서 끝내시게요? 들고 가는데 무슨 이렇게 절도를 끝내시게요? 해. 아니 지금 우리 보니까. 가족 여러분들은 그리고 뭐 어때 반응이 어떠세요? 지금 뭐 친구들은 따로 주는 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원래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은 따로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적고 박명동 이름만 적고 예. 봉투가 없어 항상.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 친한 친구들이 제 와이프 저한테 선물 줬는데 이것들이 제 와이프한테 선물 주면서 축의금으로 요걸로 퉁. 아 진짜. 그래서 그건 좀 서운하더라고. 얍삽하다. 날 줘야지 진짜. 일단.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하여튼 다시 보기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그런 거는. 이거 관련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 김윤경님께서는 양가 부모님이 각자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고 또 내구0127님은 방명록 보고 나눠라 이런 해법도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너무 근데 김영아님께서 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 거 이거 얼마, 부모 아빠 자식 간의 거. 천륜을 접어. 요거 아빠 손님인데 요거는 나보고로 온 건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유, 수십 년 김영아님께서는 양원보 앵커는 총각이라서 많이 궁금할 것 같다. 아니 뭐 내가 알아서 할게요. 되게 씁쓸하다 표정이. 아니 근데 축의금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장례식 조의금이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것까지만 보통 좀 장례 정리해 주시죠. 비용을 하고 정산하고 상속인들이 나누죠. 상속인에게? 상속인들이 나누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님과 자녀들이 나누는 거예요 원래. 남은 비용을 나누는 네, 거죠? 그렇죠. 장례식 그럼 그 장례식 비용은 누가 내고 이걸 써요. 그 그러니까 비용을 치르고 난 보통 남은 장례 치르고 돈. 나머지는 혼주와 다르게 상속이랑 상주에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주에게 그렇게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상주 다 가면 쌈 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보통 법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족들 간에 암묵적인 합의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 결혼 축의금도 마찬가지고 아까 조의금도 마찬가지고 축의금 아까 그 어떤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
내 거, 아빠 거, 이건 엄마 거, 네, 한 요건 동생 손님 이러면 안 돼요. 방명록 나누라고. 방명록 보고 온 가족 불러들여서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암묵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민님께서 저한테 야 아무리 그래도 후배한테 후레 자식이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 아 그러셨어요? 아 제가 못 들었기 못 때문에 들었어, 못 제가 못 들었어. 들어가고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당황해서 못 듣더라고요. 제가 못 아,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그만큼 친한 사이입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지금 딱 30분이 또 지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째, 오늘 참 기념비적인 방송이었는데 10번째 20만 가죠, 20만. 네, 알겠습니다. 10번째 사방 가족회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